9박 10일 대만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가오슝을 시작으로 건딩, 헝춘, 타이난까지 대만 남부의 4개 도시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롤로그이자 여행 일정과 경비, 그리고 숙소, 장기 여행 팁 등 여행 총정리를 해볼까 해요. 대만 남부로 떠나보실까요? 여행의 첫 도시는 가오슝입니다. 가오슝은 대만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대만이 정말 잘하는 거, 오래된 것들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며 문화공간으로 멋들어지게 잘 바꾸는데요. 가오슝에서는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보홀예술특구죠. 작은 숍 공간마다 작가들의 브랜드가 자리해 보물찾기 하듯 방문하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치진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죠. 이국적인 바닷가 옆을 자전거로 달리며 예술작품도 만나고 야자수 옆에서 휴식도 즐기고 섬의 등대에 올라 도심과 바다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휴양지 못지않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보홀예술특구 외에도 옛 공간을 재단장한 스폿이 많아요. 오랜 상인들과 청년들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옌청 퍼블릭 마켓도 꽤 흥미로웠고요. 옛 소학교를 재단장한 히우미테이 서점 카페라던가 옛 은행을 개조한 카페도 재밌었어요. 이곳들의 여행기는 풀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가오슝에서의 숙소는 KW2 호스텔에 묵었습니다. 여기는 가오슝 포트 웨어하우스 쇼핑몰 2층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만 공용이고 각각의 객실은 개별 형태예요. 저는 아고다에서 1박에 5만원대로 예약했습니다. 사실 가오슝에서 1박에 5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호텔 객실도 예약 가능해요. 그렇지만 호스텔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뷰. 바다와 치진섬, 일몰까지 한눈에 보이는 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우지에서 디자인한 공간인 만큼 여느 호스텔에 비해 깔끔하고 세련되었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샤워실, 화장실 모두 남녀 별도로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고 공용 라운지가 있어서 책상 사용하기에도 좋았고 냉장고, 정수기, 커피 머신 모두 무료 이용 가능했습니다. 호스텔을 선택한 2번째 이유는 바로 벌레 때문이에요. 습하고 더운 나라에서는 늘 걱정되는 것이 벌레 출몰인데요. 저는 많은 대만 여행에서 바 선생님의 습격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대만 여행을 갈 때 늘 긴장을 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호스텔. 벌레가 출몰을 한다고 해도 제가 손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디로 도망갈 공간 없는 호텔과는 달리 호스텔 제 개인 공간은 딱 침대뿐이라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이상 벌레가 나타나진 않아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화장실, 샤워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애매한 컨디션의 호텔 객실보다는 훨씬 안전해서 호스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청결하게 운영되었던 이곳에서는 모기 이외에 다른 벌레는 보지 못했어요. 벌레와 여행 경비 모두 걱정이신 분들께 저는 조심스레 호스텔도 꽤 괜찮다 추천드립니다. 가오슝에서 새밤을 보내고 저는 대만의 최남단 컨딩과 헝춘으로 향합니다. 가오슝에서 버스로 약 3시간가량 소요돼요. 숙소는 컨딩 지역이 아닌 헝춘으로 선택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 카페 등이 헝춘 지역에 많았고 딱 물놀이가 끌렸던 것은 아니어서 헝춘에서 숙박하며 버스 타고 컨딩을 오갈 계획이었습니다. 헝춘과 컨딩은 참으로 매력적인 도시예요. 오래된 것들이 대만의 감성과 함께 어우러져 타이베이, 가오슝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요. 컨딩의 물빛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색으로 유혹하곤 합니다. 저는 바다 수영을 무서워하는 편이고 지난 사이판 여행 때 일주일 내내 바다에 있어서 물놀이는 좀 질렸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때는 컨딩에서의 액티비티는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 물빛을 보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색이 저렇죠? 그렇지만 이내 엄청난 더위에 아무것도 신청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헝춘 컨딩의 더위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외출 금지를 권할 정도예요. 미친 듯한 날씨는 집순이의 귀가 본능을 이끌었지만 그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헝춘의 매력적인 숲들로 위로하며 여행을 마쳤어요.
홍춘이 이렇게나 매력적인 곳이었다니. 일생에 한 번은 꼭 추천드릴게요. 홍춘에서의 숙소 역시 호스텔이었습니다. 역시나 가오슝과 같은 이유로 호스텔을 예약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홍춘에서 머물렀던 날짜가 금, 토, 일요일이라 숙박비가 가장 비쌀 때였거든요. 머물고 싶었던 숙소는 대부분 1박에 10만원대가 넘어 고민을 하다가 애매한 곳에서 잘 바인 호스텔이라 생각해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숙소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예요. 텐트형 도미토리와 복층에 한 개뿐인 도미토리 객실 두 타입이에요. 제가 머무는 복층 도미토리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넓고 천장이 낮은 형태의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를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커튼을 치면 밑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좀 덥고 불편해서 크게 추천은 안 드려요. 샤워실과 화장실 모두 남녀 공용이어서 또 편하지는 않았어요. 도미토리 객실도 맘 편하신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호스트분이 무척 친절하시고 현지 정보 같은 것도 안내해 주셔서 그건 좋았습니다. 대만 남부여행의 마지막 도시는 타이난입니다. 타이난의 한자 표기는 이렇게 했어요. 타이베이는 이렇게. 북에 있어서 타이베이고 남쪽에 있어서 타이난입니다. 타이난은 가오슝에서 기차로 1시간 떨어져 있어요. 바쁘신 분들은 가오슝에서 당일치기로 여행해도 좋아요. 대만의 감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극 타이난을 방문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일본과는 다른 대만, 중화권의 매력이 한가득이에요. 타이난은 청나라, 명나라, 네덜란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만의 다른 도시와는 또 다른 문화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도 엄청나게 잘 만들어내서 귀여운 것 좋아하는 저에게는 거의 개미지옥이었습니다. 쇼핑 사랑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캐리어, 든든한 자금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타이난에서 묵은 숙소는 션동지의 도보거리, 츠칸러우 근처의 호텔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대만 여행 지원금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숙박 지원금 없이도 재방문해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서 타이난역, 앙핑지구 등등 오가기 편했고요. 도보로 션동지에 마트 등 쉽게 이동 가능했어요. 객실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무료 조식 제공되고 가벼운 간식 미니바도 무료입니다. 마지막 날 에어컨이 고장나서 객실을 바꿨었는데요. 욕실에 있는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이 더운 날 무슨 욕조야 했지만 피곤한 몸 이끌고 하는 반신욕은 최고더라고요. 가격대가 꽤 있는 만큼 당연히 벌레는 없었습니다. 저의 일정은 9박 10일, 도시를 3번이나 옮기는 귀찮은 여정이었어요. 모든 짐을 싸고 꾸리고 지하철, 버스, 기차를 탑승해서 이동해야 했기에 짐은 최소한 간소화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최소한으로 챙기자 생각하며 옷을 여러 벌 챙기지 않으려 했지만 날씨가 어떨지 몰라 참 어렵더라고요. 또 허리가 안 좋아 밤에 켜고 자려고 전기 매트를 장만했는데 이건 꼭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짐은 계속해서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4인치 같은 20인치 캐리어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난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 놀랍게도 9박 10일의 짐을 이 20인치 캐리어에 몽땅 넣고도 남았습니다. 전면 오픈되는 형식으로 같은 사이즈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정돈 수납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확장 기능이 있어서 최대 20% 공간 확장이 가능한데도 저는 단 한 번도 확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답니다. 보통의 캐리어는 양문 형식으로 가운데 지퍼를 열고 펼쳐서 수납하잖아요.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는 상당 전면 오픈으로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열 수 있고 좁은 공간 안에서도 편하게 열고 수납하고 닫고 가능해요. 이 방식이 왜 더 넓은 수납이 되냐면 양쪽으로 넣었을 때는 작은 빈 곳이 있더라도 양쪽 맞물리는 면 어디라도 튀어나왔을 경우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구석구석 짐 수납이 어려운데요. 전면 오픈 형식은 이 큰 구역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 빈 곳 없이 꼼꼼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정돈 수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짐을 꽉 채워서 굳이 X밴드를 고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짐 많이 넣지 않으면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브라이튼이 미리 X밴드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캐리어를 세우나 흔드나 짐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 바로 하단 핸들이 있다는 건데요. 모든 지하철역, 기차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차, 버스, 숙소 이동 어디서든 캐리어를 들고 옮겨야 하는데 위나 옆 손잡이로 옮길 때 손목에 엄청 무리가 오거든요.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는 하단 핸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들고 옮기기 편해요. 전 잦은 도시이동으로 캐리어를 3일에 한 번씩 들고 옮겨야 해서 손목 나갈 걱정에 심시름 앓을 뻔했는데 하단 핸들이 있어서 가뿐하게 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면 오래오래 사용해야 할 캐리어니까 소재 또한 쉽게 보지 않을 수 없죠. 가볍고 튼튼한 항공기 소재에 최상급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다고 해요.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타 캐리어에 비해 훨씬 더 두꺼운 약 2.54mm의 두께로 충격에도 강하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마냥 두껍고 단단한 소재는 캐리어로서 좋지 못해요. 적당한 유연감이 있어야 던지거나 부딪혀도 유연하게 반응하는데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여기에 또 한번 감탄했어요. 기념품 먹거리를 잔뜩 구매해 늘어난 짐인데도 유연하게 패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귀여운 거 중독자인 저는 디자인도 봅니다.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랜드 스토어예요. 안녕! 이라고 외치는 듯 귀여운 미키마우스 손바닥이 브라이튼 캐리어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같은 컬러, 같은 크기의 캐리어는 많지만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있는 캐리어는 흔치 않아서 짐을 찾을 때도 딱 보고 찾기 쉬웠어요. 여담이지만 캐리어와 지퍼 컬러가 같은 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저 멀리 올 화이트 캐리어가 안녕 하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역시 예쁘고 귀여운 게 최고예요. 저처럼 장기 여행하시는 분들, 도시와 숙소 이동 잦으신 분들은 작고 수납력 좋은 캐리어가 최고예요. 그렇지만 짧고 굵은 여행, 쇼핑 많은 여행이라면 무조건 수화물 무게 허락하는 한도까지의 커다란 캐리어가 최고입니다.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는 제가 사용한 20인치 외에 24인치, 28인치까지 나와요. 이 라인은 모두 전면 오픈이고 앞서 소개했던 장점이 모두 포함된 제품이니 짧은 여행, 긴 여행 할 것 없이 끝내주는 수납력과 안정성을 생각하신다면 브라이튼 디즈니 루미 캐리어를 선택해보세요. 10일 동안 루미 캐리어와 대만 남부를 누빈 저의 실사용 솔직 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의 총 경비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항공권. 전 김포에서 가오슝을 오가는 티웨이 항공을 이용했어요. 총액 운임은 27만 8,890원이었습니다. 김포에서 월요일 출발, 가오슝에서 수요일 출발로 평일이라 조금 더 저렴했어요. 다음으로는 숙박비. 가오슝의 호스텔은 3박에 157,604원이었습니다. PC로 확인 시에는 1박에 6만원이 넘었는데 아고다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니 쿠폰 적용되어서 1박에 5만원대로 예약 가능했어요. 제가 숙박한 오션뷰 객실 말고 안쪽 객실은 2만원대로 저렴하긴 한데 여기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홍춘의 B&B는 3박에 11만 1,708원으로 아고다 결제했어요. 1박에 4만원 조금 안되네요. 제가 숙박했던 이 복중 도미토리 말고 텐트 형식의 도미토리는 1박에 26,000원가량이에요. 다음에 묵는다면 저는 그냥 이 텐트 형식으로 갈게요. 타이난의 호텔은 클룩에서 31만 2천원대로 예약했습니다. 저는 클룩에서 숙박지원금으로 5,000 대만 달러를 받았고 타이난 지역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아서 이곳을 택했어요. 클룩에서 예약 시 타 사이트에 비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숙박지원금 할인받아서 실결제 금액은 9만 3천원 가량이었어요. 최종 경비는 숙박지원금 제외한 원금으로 말씀드릴게요. 9박 10일 동안 사용한 숙박비는 58만 1,312원이었고요. 항공료와 숙박비를 더한 금액은 총 86만 202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 영상 만들 때 항공료나 숙박비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기마다 너무 다르고 숙박 역시 선택의 폭이 커서 굳이 제 여행 경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번 역시 총 경비를 따져보자 싶어서 말씀드리는 곳으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식비와 입장료, 기념품 구매로는 얼마를 썼느냐? 환율을 넉넉 잡아서 1대만 달러에 4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오슝에서는 3.5일 머물렀고 식비로는 65,385원, 기념품으로는 12,825원을 썼습니다. 한화 기준입니다. 홍춘에서는 딱 3일, 식비와 입장료를 합해서 하나 99,225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컨팅 국립해양박물관과 어람비 공원 입장료 포함 금액입니다. 타이난에서도 3일을 지내며 사용한 금액은 식비 65,025원, 기념품으로는 하나 42,750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더위 먹어서 끼니를 좀 덜 챙긴 것도 있긴 하지만 레스토랑 안 가고 로컬 맛집만 다녀서 식비가 적게 나왔어요. 그 대신 카페나 디저트는 남들보다 배로 먹어서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비는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못했어요. 가오슝에서 홍춘, 홍춘에서 가오슝까지 이동 모두 이지카드를 이용했고 이지카드는 편의점 간식도 구매해서 계산이 복잡하네요. 저는 500대만 달러 3번 충전해서 이 금액은 하나 67,500원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9박 10일 동안 항공, 숙박, 식비, 기념품 비용 총 합쳐서 얼마 사용했느냐? 121만 2,912원으로 대략 계산되네요.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대만 9박 10일 남부 여행의 일정, 경비, 꿀팁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각 도시의 매일 이야기는 브이로그로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칼대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